너 지금 제정신이야? 눈길에 넘어져 머리라도 다친 거니? 아니, 한국이 영국보다 훨씬 좋아. 넌 우물한 개구리 같구나. 2024년 한국에 온 외국인 유학생이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불과 2019년만 해도 10만 명이었던 유학생 수는 몇 년 사이에 3배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이렇듯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고 있는 상황이지만 몇몇 외국인들 중에는 한국으로의 유학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친구들로부터 패배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으로 유학 온 영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한국에 올 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한 큰 기대가 없었지만 직접 한국을 경험한 뒤에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아주 크게 변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K씨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부유층에 속하는 부모님을 따라 풍요로운 생활을 하며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평소 머리도 좋아 힘들게 공부하지 않았지만 영국 내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상당히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고 부모님 덕분에 힘든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기에 즐거운 대학 생활을 만끽하고 있었죠. 그러다 우연히 한 친구가 저를 싫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저였기에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들은 테리의 말이 머릿속에 계속 남더군요. 저를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부모님 밑에서 편하게 놀고 먹는 건 좋지만 무엇이라도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부모님이 주신 재산도 까먹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미래에 대해 아무 생각 없는 저를 철없는 어린아이 취급하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고 테리 말대로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더라도 유지하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지금까지 저를 한심하게 보던 친구에게 보란듯이 한 방 먹여주고 싶다는 생각에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 더 나은 스펙을 쌓는 게 중요하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죠. 눈에 들어온 게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을 여행 간 적 있거나 뉴스에서 나오는 한국에 대한 부분을 알았던 건 아니었어요. 한창 한류 열풍이 영국에 불면서 한국 음악, 한국 드라마가 알려지기 시작하던 때였죠. 간혹 길거리에서 처음 듣는 음악이 나오면 한국 노래가 대부분이었는데 전과 다르게 영국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영국 내 다른 문화가 주목받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게 느껴지더군요. 영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역사가 짧지만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 다른 나라의 문화가 자리 잡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영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애쓰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는 경우는 드물죠. 반응이 왔다 하더라도 결국 1위를 하는 건 영국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이는 게 바로 한국 음악과 드라마더군요. 지금까지 보여지던 것과 다른 형태로 진행되는 한류 열풍을 보며 앞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건 영국이 아니라 한국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히 한국을 좋아하는 건 아니었지만 영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많아서 앞으로 영국 내 한국 시장이 더 넓어진다면 취업에도 상당히 유리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죠. 나의 미래를 위해 시간을 투자한다면 그건 영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그래서 부모님께 한국에 유학 가겠다고 말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뭘 하든지 크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니셨는데 문제는 학교 동기들이었습니다. 저를 한심하게 생각했던 테리 때문에 부모님을 잘 만나 대학 생활을 편하게 한다고 소문났던 저의 휴학 소식이 전교에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친하지 않은 친구들로부터 휴학하고 놀기로 했냐며 비꼬는 말도 들어야 했을 정도였죠. 휴학이 아니라 유학으로 더 많은 걸 배우려고 한다고 답했더니 어느 나라로 유학을 가냐는 질문을 하더군요. 저는 한국으로 유학을 다녀올 거라고 답했는데 그 답을 듣던 한 친구가 피식 웃는 바람에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유학을 가는지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따지고 싶었지만 그렇게 따져봤자 저에게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 참고 있었는데 속으론 좀 억울한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누구의 선택이 옳았는지 보여줄 수 있다면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 겉으로는 태연하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유학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었는데
저를 무시했던 테리가 자신의 친구 무리와 함께 저에게 오더니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하더군요. 부모님 밑에서 놀고 있는 팔자 좋은 아이인 줄 알았는데 한국으로 유학 간다는 말을 할 정도로 바보인 줄 몰랐다면서요. 그러자 옆에 있던 테리 친구들이 맞장구를 치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참을성 없어서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무식해서 상황 판단도 못한다며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테리는 그런 친구들 말을 말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이렇게 멍청한 판단을 하도록 부추긴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이 어이없어 무표정한 상태로 테리와 그 무리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가 영국 내 몇 개 안 되는 좋은 대학 중 하나인데 이렇게 세상을 볼 줄 모르는 학생들이 같은 동기라는 게 부끄러울 지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테리는 그런 건 상관하지 않는 듯 저를 비꼬기 바쁘더군요. 돈 있는 집안이라 돈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아시아에 가 놀다 오려는 속셈 같다며 한국은 유학이 아니라 여행이라고 했죠. 배울 게 없는 나라에 배우러 간다는 말 자체가 개그라며 차라리 개그맨을 하라고 웃더니 패배자라는 마지막 말을 저에겐 속삭이고 인해 가버렸습니다. 테리가 떠났지만 테리가 한 말이 그 자리에 남아 계속 저의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정말 무모한 도전이고 나의 판단이 틀린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지만 떠나기로 마음먹은 거. 우선 다녀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테리 말이 다 맞다고 할 순 없지만 부모를 잘 만나 잘못된 판단이었어도 저에겐 큰 실패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유학이 시작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입국했어요. 처음 보는 한국 모습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로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랐던 건 대중교통이었죠. 한국으로 유학을 오기로 마음먹었지만 되도록 영국처럼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닌 아껴 쓰는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택시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공항에서 바로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이동할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했죠. 영국에서 지하철을 타본 적은 없지만 간혹 TV 뉴스에서 노숙자들이 지하철 역내에 많이 있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한국은 지하철 어디에도 노숙자들을 볼 수 없었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들로 상당히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는 게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는 그 나라 시민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고 배웠는데 한국은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은 나라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다행히 제가 틀리지 않았고 한국은 배울 게 상당히 많은 나라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버스를 타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영국에서 버스를 타고 학교를 오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종종 수업 시간에 늦어 곤란한 상황을 연출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정된 시간에 버스가 오지 않아서 일찍 나와도 지각하기 일쑤였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영국에서 익히 들어서 저는 한국도 그렇다고 생각해 되도록이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버스가 타고 싶었고 늦어도 좋다는 생각에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제가 타려는 버스가 새 정거장 뒤에 있으며 약 5분 뒤 도착한다는 안내를 보고 깜짝 놀랐죠. 대체 어떤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길래 버스가 어디에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안내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더군요. 궁금증이 풀리지 않은 채 도착한 버스를 타려고 세워진 버스로 이동하는데 어느새 정류장에 있던 사람들이 한 줄로 서게 되었고 차례차례 질서 있게 타는 모습이 놀라웠죠. 제 차례가 되어 버스에 타니 운전기사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를 해주셔서 저도 모르게 당황한 채 하이라는 짧은 영어로 답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탄 이후에도 몇 사람들이 줄지어 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리에 앉은 이후에 버스가 출발하더군요. 학교에 도착하기 전 벨을 누르고 내리려는데 대학교 앞인 만큼 내리는 학생들이 저 말고도 많았어요. 그런데 밀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 없이 모두 줄 서서 여유 있게 내렸죠. 심지어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는 듯 저에게 먼저 내리라는 손짓을 하기도 하더군요. 저는 양보받아 버스를 내리면서 갑자기 영국인이라는 사실이 조금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다르게 영국 사람들은 줄 서는 거에 익숙하지 않고 양보라는 개념도 사실 없거든요. 학교에 가 친구들에게 한국 버스는 정말 놀랍다고 어떻게 그런 시스템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봤어요. 한국 친구들은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고
한국 사람 자체가 편리한 것을 좋아하고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 버스 역시 지하철처럼 언제 오는지 안내가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플로도 버스가 오는 걸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그걸 개발한 건 고등학생이라는 말도 전해주더군요. 저는 저도 모르게 맙소사라는 감탄사를 내뱉으면서 한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게 멀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드는 동시에 영국으로 돌아갈 날이 오히려 기다려지며 한국에서 지낼 날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졌습니다. 한국에 와 유학 생활을 하며 영국 삶과 달라진 게 있다면 일주일에 몇 번은 식재료나 생필품을 직접 사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부모님이 돌봐주는 게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스스로 해야 했기에 처음엔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다행히 한국은 장 보는 게 불편하지 않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죠. 물건을 사러 마트에 갈 때도 계산대 위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선 모습들이 마음 편하게 느껴졌어요. 영국에선 새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줄을 설 때마다 불안했고 때론 싸우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어느 마트를 가더라도 모두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줄을 서 필요한 물품을 계산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산 물건이 많았어요.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오피스텔 입구를 지나쳤는데 엘리베이터가 막 떠나려던 참이었죠. 빠르게 이동해 타고 싶었지만 양손 가득 들고 있는 짐으로 빠르게 걸을 수 없어서 체념한 채 다음 걸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조금 전까지 닫혀가고 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혹시 조금 빨리 걷는다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작은 기대로 걸음을 좀 더 빠르게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다행히 제가 문 앞에 올 때까지 출발하지 않았고 운이 좋아 엘리베이터를 바로 탑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한국인이 제가 오는 모습을 보고 일부러 문을 열고 열린 버튼을 계속 누른 채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거였죠. 저는 그 사실도 모르고 탑승한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 문이 다시 열렸다고만 생각했던 게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버튼을 눌렀던 사람은 물론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기다려준 한국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답해줬고 그 안에서 국적을 뛰어넘는 인간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행복함도 느꼈죠. 한국에 지내다 보면 이런 작은 배려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 지내면 지낼수록 한국이 점점 더 좋아지더군요. 물론 그렇다고 영국이 싫어진 건 아니었지만 한국 문화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몸에 밴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결국 영국인들의 마음도 흔들었고 한국 문화에 빠진 세계인들을 쉽게 만나게 된 것 아닌가 싶었죠. 처음에 한국으로 유학을 결정했을 때만 해도 남은 대학 생활만 마저 채우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어요. 그 정도면 충분히 한국을 배웠고 공부가 필요하면 영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며 부족한 걸 채우는 게 저희 목표였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유학을 온 지 한 학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한국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해지더군요. 한국의 문화를 온전히 느끼고 그들의 생활 습관을 이해하는 건 단지 몇 년의 시간 동안 부족할 것 같았거든요. 계속 생활을 하면서 한국 문화를 온전히 이해한다면 어설프게 한국 유학을 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하더라도 영국으로 가. 한국계 기업에 취직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취직해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바보라고 생각하고 패배자라고 무시했던 테리와 그 친구들을 꼭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그 친구들도 한국에 온다면 한국이 영국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도 인정하고 무엇보다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인정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발전된 나라와 민족성을 가진 나라를 무시했던 테리와 그 친구들에게 한국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며 한국의 문화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한국에서 많이 공부하고 방학 때 영국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갔을 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패션 감각이 좋아 옷 입는 스타일이 너무 세련되었는데 저 역시 그런 모습을 본받고 싶어서 한국 친구들과 쇼핑을 자주 한 결과
저 역시도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단순히 비싼 브랜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 파는 옷들로 나만의 스타일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배워 이제는 제 매력을 뽐낼 수 있는 옷차림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방학이 멀어 영국에 돌아가려면 몇 달 기다려야 하지만 테리와 그 친구들이 저를 보고 놀란 눈을 하고 있을 모습이 떠올라 통쾌한 웃음이 나오더군요. 이번 방학 때 영국에 다녀오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올 계획이에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부모님이지만 아직 한 번도 한국에 안 와보신 걸 알거든요. 아시아는 불편하다고 아예 여행지에서 제외하셨는데 한국에 와 깜짝 놀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뿌듯해지네요.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으로 유학을 온 영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자신을 증명하고 세계를 배우고자 했던 그녀의 의지는 머나먼 국가였던 한국행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친구들로부터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들었지만 한국에 직접 와서 한국을 경험해 본 뒤에는 그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던 질서의식과 배려의식은 영국에서 관찰되던 무례하고 무질서한 모습과 대비되었는데요. 그 결과 한국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머물러야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게 되었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래서 한국인이랑 파트너가 되고 싶지 않았던 거야. 너 마음대로 해. 너는 너만 잘난 줄 알지? 한국 인성 진짜 최악이구나. 긴장감이 느껴지는 영국 유명 대학교의 작업실 안 두 명의 여대생이 다투고 있습니다. 이 둘은 이번 중간고사 대체 팀 프로젝트로 인해 파트너가 되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작업을 진행하던 중 한 여학생이 참다 화를 내버리고 마네요. 파트너인 한국인 학생이 너무 과하게 자신이 옳다고 여긴다고 느낀 이 학생은 이제껏 참았던 걸 모두 토해내는 듯해 보이죠. 결국 작업은 중단이 되고 이 한국인 학생은 조심스럽게 화를 낸 학생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과연 이 둘은 프로젝트를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프랑스에서 온 건축 디자인과 신입생 셀리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옥스포드 건축디자인과에 입학하게 된 신입생 셀리나라고 해요. 저는 프랑스에서 왔답니다. 옥스포드에 다니게 된 지는 아직 2달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너무나도 행복해요. 그리도 꿈에 그리던 옥스포드 건축학과의 학생이 되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가 않거든요. 저는 진로를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확고하게 빠르게 정한 편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길을 걷거나 가족과 여행을 갈 때면 멋진 풍경이나 즐거운 경험보다는 그곳에 있는 건축물들에 더욱더 관심이 갔거든요. 어느 날부터는 제가 건축물을 그려보기도 하고 제가 상상하는 건축물을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또 언젠가는 제가 직접 살 집을 만드는 것이 꿈이기도 했죠. 그런 꿈을 꾸면서 자연스럽게 건축 디자인과에 진학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목표로 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욕심이 많은 성격이라 꼭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옥스포드를 목표로 두었어요. 제 청소년기는 옥스포드 건축디자인학과에 진학하는 데에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지금은 꿈에 그리던 옥스포드 대학에서 건축 수업을 듣고 있다니요. 매일매일 학교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설레어요. 갈 때마다 새로운 지식을 얻고 새로운 기법에 대해서 배우고 더욱더 많은 건축물들을 접하는 것이 저를 즐겁게 만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수님께서 고대 한국 사찰의 우아한 곡선과 균형 잡힌 디자인에 대해 수업을 하고 계셨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오늘도 사찰, 지붕의 정교한 디테일과 건물 배치의 조화로움에 저도 모르게 감탄하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 저에게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건축물 사진들을 보며 감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수님의 한마디 말씀이 저를 정신 차리게 만들었죠. 이번 중간고사는 팀 프로젝트로 과제로 대체해서 진행할 거야. 주제는 전통 한국 건축에서 영감을 받은 현대식 건물을 만드는 거고 2명씩 짝을 지어서 만들게 될 거야. 그럼 지금부터 제가 정한 파트너들을 불러줄 테니 다들 집중 순간 저는 누구와 짝이 될지에 대해 약간 겁이 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동시에 많은 친구를 사귀기는 힘들었었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친구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하는 말들은 다 유치해 보이기도 했었고, 제 관심사는 온통 건축물들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입학했을 때 영국인이 아닌 것이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원래도 혼자서 잘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제게 팀 프로젝트라니요. 누군가와 짝을 지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은 저를 긴장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저의 이런 상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름들을 호명하셨어요. 저는 제 이름이 불리기를 굳은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죠. 셀리나와 김다현. 교수님께서 드디어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파트너 이름을 들은 저는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녀의 소문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기는 했어요. 한국에서 온 우수한 교환학생으로 그 친구의 건축 설계는 언제나 최고 점수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제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들었어요. 잘 모르는 사람과 작업해야 한다는 불편함과 능력 있는 친구에 대한 질투심이 동시에 몰려오는 것 같았죠. 심지어 팀 프로젝트인데. 저는 같이 하는 파트너에게 절대로 학업적으로는 밀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국 문화와 건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제가 어떻게 그녀의 파트너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염려되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 건축물에 대해서는 글쎄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본이나 중국 같은 오래된 역사를 가진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해서는 끌리긴 했지만 한국이요. 제대로 찾아보거나 알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서양과는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야 하겠지만 뭐랄까 관심이 가지를 않는다고나 할까요? 솔직히 한국은 케이팝이나 드라마 같은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기는 했지만 제 관심 분야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마늘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과연 그 냄새를 참을 수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같이 하는 것 자체도 싫은데 냄새까지 참으면서 한다면 제 학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러모로 제가 빚지는 장사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연의 성적과 능력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먼저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행인 부분도 있었어요. 주제가 한국 건축물인데 다연이는 한국에서 온 친구였으니까요. 어쩌면 제가 빼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죠. 저는 어떻게 다연이에게 다가가야 할까를 계속해서 고민하며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덕분에 그날의 수업은 처음으로 기억에 잘 남지 않게 되었죠. 마침내 수업이 끝나고 다른 학생들이 한두 명씩 교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수업을 다시 한번 복귀하기 위해 노트의 수업 내용을 최대한 정리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다연이 밝은 얼굴로 미소 짓고 있었어요. 깜짝이야 속으로 놀라면서 저는 코를 막는 것을 까먹고 말았어요. 마늘 냄새가 날 텐데 저는 무방비 상태로 다연을 맞이하게 되며 냄새를 깊게 코고 빨아들이고 말았죠. 그런데 웬일인가요? 다행히 다연이에게서는 좋은 냄새만이 나고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제서야 저는 표정을 풀고 다연이를 마주하고 서 있을 수 있었죠. 안녕, 너가 셀리나 맞지? 나는 다연이라고 해. 내 이야기 많이 들었어. 이번 프로젝트를 너와 함께 작업하게 돼서 너무 기대돼.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응, 나도 반가워. 나는 셀리나야. 같이 프로젝트 마무리 잘해보자. 저는 애써 웃으며 딱딱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결국 다연이와 함께 강의실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사실 혼자 가고 싶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죠. 다연이는 나오는 내내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그녀의 창의적인 비전에는 많이 놀랐어요.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쏟아내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질투심이 저를 건드는 것 같았어요. 그런 제 모습이 바보 같기도 했죠. 서로 다른 관점과 실력을 가진 사람과 작업하며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열등감을 동시에 안겨주는 경험인 것 같기도 했죠. 그 후 몇 주 동안 다연이와 저는 도서관과 디자인실에서 자주 만나 자료를 조사하고 아이디어들을 스케치했어요. 다연이는 한국 전통 요소와 현대적이고 친환경적인 특징을 자연스럽게 녹여낸 작품을 스케치하며 저에게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고는 했어요. 다연이가 가져온 스케치나 아이디어들은 전부 대단했죠.
감탄이 절로 나왔지만 열등감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점심때 함께 한국 건축에 대한 책을 읽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다연이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어요. 셀리나, 난 어릴 때에는 우리나라의 전통 건물이 특별한지 전혀 알지 못했어. 당연한 거라고 봤거든. 그런데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그곳의 건축물들을 보고 나니 우리 것이 얼마나 독특하고 의미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더라고. 건물 하나하나에 수백 년의 역사와 예술성 상징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이런 우리나라의 전통을 너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자랑스럽고 행복해. 다연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솔직히 그때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만 했었어요. 제 머릿속은 단지 어떻게 한국적인 것을 더 파고들고 살려서 성적 A+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만 가득 차 있었거든요. 다연이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어요. 셀리나, 이번 주말에 학교에서 한국문화축제가 열린데 전통 음식이랑 공연도 준비되어 있고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던데. 우리 같이 가보는 건 어때?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배우는 기회가 될 거야. 그러면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영감을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다연이의 제안에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다연과 순전히 직업적인 관계만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연이의 말도 일리가 있기는 했어요. 확실히 한국에 대한 문화를 조금이라도 체험을 해보는 것이 프로젝트에 도움이 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같이 한번 가보자. 제가 고민을 하다 말했어요. 그러자 다연이는 기뻐하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잘 됐다. 분명 우리는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거야. 그리고 셀리나,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나는 너와 파트너가 되어서 너무 기뻐. 나와 새로운 경험을 함께 해줘서 고마워.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것을 탄생시킬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는 것 같아 순간 저도 모르게 처음으로 다연을 지그시 바라보게 되었어요. 다연의 말에는 확실하게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생각해보면 항상 딱딱하게 굴었던 저에게 자상하고 친근하게 다연이는 항상 다가와 주었어요. 그런 다연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다연이의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제 모습들이 순간 부끄러워졌죠. 저는 조금 더 다연이에게 마음을 열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따뜻함과 적극성, 진심 어린 말들과 열정이 점점 제 얼어붙은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있었죠. 며칠 뒤 다연이와 함께 가기로 한 한국문화축제 날이 되었어요. 저는 다연이와 함께 북적이는 캠퍼스 광장으로 향하고 있었죠. 생각보다 축제는 크게 열리고 있었어요. 누가 주최한 건지 놀라울 따름이었죠. 축제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자 고소한 요리 냄새와 전통 북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공예품과 서예 작품이 부스마다 가득했고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은 학생들도 볼 수가 있었죠. 솔직히 처음엔 낯설어서 조금 어리둥절했어요. 생소한 모든 풍경과 소리 냄새가 저를 당황스럽게 했지만 다연이가 저를 부스 하나하나로 데리고 가며 각 전시품과 풍습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어서 저는 그 열정에 점점 빠져들 수가 있었어요. 셀리나, 이 아름다운 보자기 좀 봐. 다연이 하기 수놓아진 비단 보자기를 들어 보였어요. 한국에서는 이걸로 선물을 포장을 하기도 하고 예술품으로도 보기도 해. 이 바느질 하나하나에는 수백 년의 의미와 기원이 담겨 있어 정교한 자수를 손으로 더듬어 보며 저는 그 정성에 탐복했죠. 저는 한국을 드라마와 케이팝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다연이는 한국 문화에 이토록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걸 저에게 알려주었어요. 다연이와 저는 부스에서 매운 떡볶이와 군만두 등을 맛보며 그녀는 서울에서 자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릴 때 경복궁이나 민속촌에 가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이 자랑스러울 때가 많았어. 그 건축물들을 보면 정교하게 다듬어진 나무결 하나하나까지 감탄이 나오더라고. 하지만 한국이 발전하고 혁신하는 모습도 마음에 들어. 서울의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라는 곳이 있는데 너도 가보면 아주 좋아할 거야. 유명한 건축가 하디드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곳이야.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하디드라고요. 제가 아는 그 하디드,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건축가분 한 분이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녀의 해체주의 건축 기법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리고 최초로 프리츠커상을 받은 여성. 건축가라는 점은 같은 성별을 가진 저에게 더욱더 많은 꿈을 꾸게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한국의 건축물을 디자인했다니 솔직히 한국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다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가 현대 한국 사회에 대해 거의 몰랐다는 걸 깨달았어요. 점점 함께 할수록 다현이가 앞서가는 트렌디한 디자인을 내놓는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다현이가 이야기하는 전통과 혁신을 모두 아우르는 한국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북소리가 고조되더니 관객들이 조용해졌어요. 한복을 차려입은 학생들이 무대에 올랐죠. 다현이가 제 팔짱을 끼면서 무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부채춤 공연이야. 우와, 한국도 아니고 영국에서 보는 건 처음인데 너무 좋다. 무용수들이 음악에 맞춰 부채를 펴며 우아하게 몸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넋이 나가는 것 같았어요. 부채가 우아하게 펼쳐졌다가 또 살랑이며 합쳐졌죠. 다현이와 제가 공부해온 한국 건축처럼. 이 춤 하나하나에도 수백 년의 문화유산이 스며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공연이 끝나자 다현이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돌아보았어요. 간접적이긴 하지만 한국 문화를 겪어보니 어때? 우리의 프로젝트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다현이가 웃으며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솔직히 저는 조금 감격에 젖은 상태였어요. 다현이는 단 하루 만에 제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해주었어요. 아니, 사실은 하루가 아닐 거예요. 다현이와 다니는 내내 저는 조금씩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처음 다현이를 만나게 되었을 때는 다현이의 실력을 부러워하며 제 열등감에 사로잡혔지만 점점 다현이가 자신의 재능과 배경을 자랑스레 저와 나누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고 저 또한 많은 공유를 하며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축제가 끝나갈 무렵 우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기숙사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기숙사로 향하면서 저는 다현이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다현아, 오늘 축제에 데려가줘서 정말 고마워. 솔직히 많이 놀라웠어. 오늘 너 덕분에 나는 한국의 예술성, 혁신성, 전통의 깊이에 대해서 더 알 수 있게 되었어. 이제야 우리 프로젝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저의 진심. 어린 말에 다현이는 살짝 놀란 듯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초반에 너에게 딱딱하게 굴었던 것도 사과하고 싶어. 사실 너와 파트너가 되었다고 할 때 조금 불편했었어. 한국 건축에 대해서는 조금 편견이 있기도 했고 너에게 질투도 느끼고 있었거든. 하지만 너와 파트너가 된 것에 이제는 너무 감사함을 느껴 정말 미안했어. 저는 심호흡을 하고 솔직하게 다현이에게 제가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다현이는 저를 친근하게 끌어안으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셀리나. 사실 우리가 파트너로 붙었을 때 나도 걱정을 안 했다면 거짓말이야. 우리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프로젝트를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었거든. 하지만 내가 열린 마음으로 최대한 나를 받아들여 주려고 노력해준 게 느껴졌었어. 그게 정말 항상 고마웠어. 그날 밤 우리는 더욱 깊어진 유대감을 나누며 헤어졌어요. 한 사람이 저의 세계관을 이렇게나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면서 저는 저의 기숙사로 향했죠. 다현의 열정과 자부심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다현을 경쟁자로 여겼지만 이제는 진정한 동료가 된 것 같았죠. 그리고 제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프로젝트 노트와 스케치를 들여다봤어요. 한국 건축 원리에 대한 저의 지식과 다현의 지식 사이의 차이들이 보였죠. 하지만 저는 전과 달리 주눅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만 같았죠. 이제는 다현이와 서로 배우고 공유하며 정말 특별한 작품을 만들고 싶어졌어요. 남은 프로젝트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어떤 작품을 만들게 될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었죠. 그 다음 몇 주 동안 다현이와 저는 디자인 작업에 매진했어요. 수업 사이사이의 작업실에서 만나 서로 연구해온 한국 건축 요소들을 친환경 재료에 녹여냈어요. 기와 지붕, 온돌, 마당 등의 특징이 환경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배울수록 한국의 전통 건축에 대한 존경심이 커져갔죠. 과거에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높기만 한 건물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다현이와의 유대감이 깊어지면서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제 열등감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다현이의 스케치는 언제나 완벽 그 자체였거든요. 다현이가 가져온 스케치는 항상 우아하고 독특한 디자인이었지만
제 것은 거칠고 어설퍼 보이기만 했죠. 이러면 안 된다고 스스로 100번은 이야기했지만 결국 저도 모르는 새에 열등감에 빠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타고난 재능에 그저 낙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왜 제 실력이 다현이의 실력에 미치지 못하는지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작업을 계속 진행하던 어느 날 밤 결국 제 외면하던 열등감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날 저와 다현이는 거의 마지막 단계인 지붕 디자인을 두고 토론 중이었죠. 다현이가 3번이나 완만한 기와 지붕이 제가 제안한 극적인 유리. 피라미드 지붕보다 에너지 효율적이고 미학적으로도 낫다고 설명했을 때 결국 저는 비아냥거리며 말하고 말았어요. 알겠어. 항상 내 말만 담았지.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짜증스러운 제 말투에 다현이 혼란스럽고 상처받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셀리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단단지 내 의견과 내 의견을 조율해 나가려는 것뿐이었어. 우리는 파트너잖아. 그녀의 속상해하면서도 저를 위로해주려는 대답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다현이는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를 나누려 했는데 저는 비아냥거리는 꼴만 보였으니까요. 저도 정말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제 스스로가 너무 싫다는 생각에 결국 저는 얼굴을 파묻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다현이가 다가와 제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였어요. 셀리나, 무슨 일 있는 거야? 혹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 그녀의 따뜻한 눈길을 마주하자 저도 모르게 제 속에 있던 게 터져나왔어요. 애써 외면했었던 자격지심과 열등감들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온 거죠. 미안해, 다현아. 사실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너와 친해질수록 더욱더 열등감을 느꼈어. 내 스케치랑 아이디어들이 너무 완벽한데. 너에게는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것만 같아서 내가 자꾸 작아지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역시 아니었어. 다현이는 제 이야기를 인내심 있게 들어주었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말을 마치자 다현이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죠. 셀리나, 정말 몰랐어. 혼자서 많이 힘들었겠다. 다현이는 숨을 깊게 내쉬며 생각을 정리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셀리나, 내가 보기에 내가 완벽한 것 같아 보였겠지만 그렇지 않아.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 건축물이 주제이잖아. 나는 한국에서 왔으니까 좀 더 수월하게 가져왔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내 관점이 별 의미 없는 건 아니야. 오히려 내 관점 덕분에 진부할 수 있는 작품이 더 활기를 띠게 되었잖아. 다현의 따뜻한 말에 점점 마음이 진정되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너는 모르겠지만 사실 나도 내 실력을 부러워하고 있었어. 내가 능숙하게 3D 모델링하고 멋진 임시 구조물을 만드는 걸 볼 때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다현이는 조금은 자책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나 봐. 하지만 나는 결국 우리의 차이가 우리의 팀워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어. 우리는 서로를 보완해주고 있잖아. 나는 너 말고 다른 파트너와 작품을 만드는 내 모습이 이제는 상상조차 되지가 않아. 다현이의 말에 그제서야 저희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다현이를 꽉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고마워, 다현아. 어쩌면 이런 말이 필요했던 것 같아. 너에게 비아냥거리며 좋지 않은 태도를 보여서 너무 미안해. 내 말이 맞아. 나도 내가 아닌 다른 파트너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 우는 저를 안아주며 다현이는 제 등을 토닥토닥해주며 이야기했어요. 에이, 괜찮아. 원래 친구 사이에 이런 일이 한두 번씩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 순간 친구라는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저는 다현이를 경쟁자 열등감의 원인으로만 여겼었지만 다현이는 언제나 저를 동등한 동료 믿을 만한 친구로 생각해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제껏 친구 없이 살아왔던 저에게 마음을 연 진정한 친구가 생기다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진정한 동료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저희는 눈물을 훔치고 다시 프로젝트로 시선을 돌렸어요. 작업을 진행하면서 저는 다현이와 함께 한 시간이 건축가로서뿐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저를 얼마나 성장시켜 주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다현이는 약점을 숨기지 말고 여론에 서로 도와야 진정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저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날 밤 우린 새벽까지 작업실에 머물렀어요. 함께 다현이가 가져온 한국 컵라면을 끓여 먹으며
어린 시절과 미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해가 떠오르자 부드러운 햇살이 마침내 완성한 우리의 최종 디자인을 비추었어요. 그때 저는 넘쳐오르는 뿌듯함과 평화로움 그리고 목표의식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설계한 건물은 단순한 철과 유리 타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정의 흰 문화 교류의 아름다움 그리고 마음과 눈을 열 때 열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죠. 비록 성적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항상 성적에 매달려 오던 저였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만큼은 저에게 성적은 더 이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다연과 함께 한 시간이야말로 가장 큰 보상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드디어 최종 프로젝트 발표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강의실 밖에서 초조해하며 서성이고 있었죠. 손바닥에서 식은땀들이 맺히는 것이 느껴졌어요. 다연이와 저는 밤을 새며 마지막 작업을 했고 컵라면과 의지로 뭉친 시간들을 보냈죠. 정말 뿌듯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작품을 동기들과 까다로운 교수님 앞에서 공개하려니 또 알 수 없는 열등감이 밀려왔어요. 만약 그들이 싫어하면 어쩌지, 내가 질문에 대답을 잘못하거나 당황하면 어쩌지. 그때 다연이가의 2잔의 따끈한 녹차를 들고 와 제게 한 잔을 건넸어요. 마셔봐, 이거 마시면 긴장감이 좀 풀릴 거야. 다연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마운 마음에 차를 받아들었어요. 녹차의 향긋한 향을 코로 깊게 들이마셨죠. 생각해보면 다연이는 항상 제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었어요. 그게 격려이든 간식이든 아니면 지금처럼 진정시켜주는 차 한 잔이든 말이에요. 정말 신기할 정도였죠. 준비됐어. 다연이가 기대해 반짝이는 눈으로 제게 물었어요. 나는 우리가 정말 특별한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우리의 문화를 모두 반영하면서도 친환경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디자인의 경계를 넓혔잖아. 얼른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어. 다연이의 자신감이 저를 북돋아 주었어요. 저는 자신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죠. 맞아요. 우리는 이 작품에 온 힘을 쏟아부었고 그 과정에서 많이 배웠어요. 강의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저는 우리의 노력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당당히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며 다연이를 따라 나섰어요. 다연이와 저는 교실로 들어가 발표 준비를 시작해서요. 저는 교수님과 시선을 마주했고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너희들 정말 열심히 했구나. 그가 우리의 정교한 모형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뭘 만들었는지 정말 기대되는 걸. 다연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긴장감은 사라지고 설렘만이 느껴졌죠. 드디어 우리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 다음 1시간은 정말 휘몰아쳤어요. 우리는 번갈아가며 디자인 콘셉트를 설명했죠. 한옥 마당 배치와 한지 창호지 같은 전통 한국 요소들을 어떻게 통합했는지, 옥상 정원과 중수 재활용 시스템 등 친환경 특징들, 그리고 공동체 의식과 문화 교류를 장려하는 유동적 공유 공간 등을 열정적으로 소개해 나갔어요. 동기들과 교수님의 질문을 받으면서 저는 가슴속에서 자부심이 솟구치는 것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만든 인상적인 건축물 자체만이 아니라 서로 간의 이해와 개인적 성장이 있었기에 더욱 뜻깊게 다가오는 것 같았죠. 다연이의 인내심 있는 안내와 한국문화축제라는 생생한 경험 덕분에 한때 낯설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문화에 대한 제 인식이 크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편견과 열등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는 더 공감 능력 있고 개방적인 사람이 되었죠.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자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어요. 교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환하게 웃으셨죠. 셀리나, 다연 정말 인상적이구나. 친환경적인 건축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 둘 다 이번 협업을 통해 큰 성장을 이룬 것 같아 보이는구나. 너희가 정말 자랑스러워. 다연이가 벅찬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해냈다. 그동안 고마웠어. 셀리나, 너무 감격스러워.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저야말로 정말로 다연에게 고마워해야 했죠. 다연이는 저에게 한국 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복잡함을 알게 해주었고 공감과 겸손의 힘을 일깨워 주었으니까요. 우리는 발표를 끝내고 함께 화창한 봄날 밖으로 나왔어요. 전과는 다른 상쾌함과 목적의식이 가득한 상태로 말이죠. 이제 과거에 저를 짓눌렀던 불안과 열등감은 사라지고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싶은 열망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열어준 건 바로 다연이었어요. 밤낮으로 웃고 울며 나눈 우정 덕분에 저는
진정한 건축가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죠. 건축가란 가장 화려한 외관을 디자인하거나 가장 많은 상을 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문화와 사람 그리고 우리 자신의 최선을 이어주는 다리를 놓는 이들이 진정한 건축가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죠. 그 생각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다연의 팔짱을 끼웠어요. 그리고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함께 환한 미소를 지었죠. 다연이만 곁에 있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든 그것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다연이와의 우정을 통해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이 성장하게 될지 너무나도 궁금해지네요. 이번 방학에는 다연이와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어떤 풍경이 펼쳐지게 될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네요. 나중에는 한국 여행을 다녀와서 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